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치아 문제.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면서 식사 시간은 점점 불편해지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치아의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방식까지 바꾸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어떠신가요? 썩어서 빠진 것보다는 잇몸이 나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틀니를 한 20년 이상 했지. 그 신경 써서 술을 먹을 때 계속 빠지더라고. 난 저기는 담배를 평생 안 피웠거든요. 커피로.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매일 손봐도 마찬가지. 치아 문제를 느끼면서도 치료를 미루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나 방치된 치아는 잇몸 질환, 저장 능력 저하, 심리적 위축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플란트는 잃어버린 치아의 기능과 자신감을 되찾는 선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치아를 한 번에 복원하는 전학 임플란트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준혁 원장과 함께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조금 빼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이 잇몸이 안 좋은 그 치주염이 심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치아가 오래 있게 되면은 잇몸 뼈까지도 많이 상하게 돼서 임플란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뼈 이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원래 그런 치아의 뼈만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음식물이 좀 많이 낀다든지 여러 가지로 보기에 좋지 않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가 많이 흔들려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또 빨리 이를 발걸을 해서 치조골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학 임플란트는 전체적으로 치아를 다 소실하게 되었거나 무치악인 상태로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신 분들의 경우에 고정성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위에 보철을 만들어서 전체 치아를 회복해주는 그런 치료를 일컬어서 저희가 전학 임플란트라고 하고요. 또 그 중에 또 최근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된 그런 분야가 우리가 오로넥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예전처럼 그렇게 치아 개수만큼 많이 심지 않고 뼈가 많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임플란트의 개수를 식립을 하고 임플란트 전체를 회복하는 그런 방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는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신질환이 너무 심하거나 또 그런 담당 주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니면 뼈가 너무 심하게 도저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정도, 하나라도 심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환자분이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들은 큐리티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 치과 의사들이 보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에 매년 1년마다 그 전 세계에서 좀 이렇게 표본이 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케이스들 조금 선별을 해서 등재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제 케이스가 또 이렇게 등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등재한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이런 오론엑스 치료에 대한 그런 디지털 테크닉 그리고 이런 보철에 대해서 소개한 케이스였는데요. 보시면은 임플란트를
거의 몇 개 심지 않고도 전체 임플란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수록을 했고 실제로 또 제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리고 안에 그런 베이스가 티타늄 프레임이 들어가고 그래서 강도를 보강을 하고 또 중간 단계에서 디지털 임플란트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밀링이랑 3D 프린터를 이런 치과 안에 퍼스널한 치과 기공실에서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은 외국에 있는 그런 치과 의사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는 와, 이렇게 몇 개의 임플란트, 소수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마치 양악 수술한 것처럼 뭐 주걱턱 환자가 다시 원래 정상적인 교합 상태로 만들었다든지 한쪽으로 찌그러진 환자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QDT 책자에서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굉장히 전화기 임플란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술이 매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선봉에 서서 또 이런 케이스들을 또 자랑스럽게 등재를 해서 또 소개를 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치과의사로서 굉장히 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제작을 해서 환자분들께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신준혁 원장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병원 안의 또 다른 핵심 공간인 자체 기공실인데요. 환자의 구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완벽한 치아를 빚어내는 중요한 곳입니다. 신준혁 원장과 숙련된 기공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환자 맞춤형 보철물이 이곳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보철을 현장에서 직접 환자 그 상태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만약에 외부 기공실을 저희가 사용한다면 환자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글이나 어느 의뢰서에 적혀 있는 상황들, 뭐 사진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유추해서 일을 만들어야 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또 환자의 어떤 그런 요구라든지 또 그런 만드는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이걸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플란트 치료의 가장 마지막 목적은 최종 보철을 얼마나 환자분에게 맞게끔 편안하게 더 좋은 보철을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 오늘 프레임 체크 때 저희가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를 한번 이렇게 환자분께 끼워보고 꼈다 뺐다 이렇게 저희들이 적용해 봤는데 이런 기술은 최근에 젊어 보이는 시술 또 예뻐 보이는 시술 중에 이런 앞니 라미네이트나 비니어 치료를 할 때도 많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날 바로 생각한 디자인을 이를 치료를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도 입안에 이를 거의 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끼워 가지고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맞는지 또 주변 사람들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 중요한 장치로서 요즘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도 완전한 보철을 만들기 전에 한번 시험 삼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안경을 꼈다 뺐다 하듯이 앞니 쪽에 이런 라미네이트 대신에 이런 것들을 꼈다 뺐다 하면서 뭐 웨딩 촬영이 있거나 급하게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바로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술이 최근에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목요일 오후, 곽순재 씨는 전학 임플란트 치료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오늘 치과를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틀니에 의지해온 그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곳에서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있어 요즘 새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안 좋아가지고 인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밑에는 그 틀렸고 위에는 좀 있었는데 그 위에도 안 좋다 그래가지고 뺐거든요. 또 씹다가 씹으면 밑으로 들어가면 밥 찍고 들어가면 안 맞으니까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입 안으로 나온 거지. 그럼 또 어머니도 어쩌다가 어머니도 씹어가지고 이제 그 맞추는 거지.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좀 불편하고. 그래 그 가가지고 매일 손봐도 마찬가지. 또 아는 사람도 임플란트 좀 해가지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듣고 또 속에 그 고향 형님인데 그래서 그분도 해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소개받고 나왔고.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높이 체크하는 날이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높이를 계속 요렇게 저렇게 측정을 해왔고 오늘 마지막으로 프레임 체크라고 합니다. 안에 적합도가 어떤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모양이 어떨지에 대해서 오늘 평가하는 날이에요. 이제 다음번에 완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시고 크게 따로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높이도 좋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해주세요. 다물어 보세요. 하시고 다물어 보세요. 또 오늘 임시치아인데 요 안에 적합이랑 잇몸이 들어갈 건데 잇몸 색상도 같이 한번 맞춰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진을 찍어서 높이 얼굴하고도 잘 어울리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거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완성해 가지고 보다 완성도 높게 보철물 만들어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아래쪽 틀니가 이가 하나도 없이 이제 완전 틀니를 쓰고 계신 중인데 워낙 이 아래쪽 턱뼈에 그런 뼈가 굉장히 많이 없고 또 많이 소실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틀니를 해도 틀니가 잘 탈락을 하고 또 아프고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통 치과들을 몇 군데 다니셨는데 임플란트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으셔서 포기하고 계셨는데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케이스를 살펴보니 이런 앞쪽으로 신경관 요 앞쪽으로 뼈가 조금 있는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4개 이상만 심어주면은 이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한 6개 정도까지 식립을 할 수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이제 보철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철의 완성은 단순히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맞물림, 높이, 균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 하나가 환자의 일상 전체를 좌우하므로 최종 보철을 완성하기 전 꼼꼼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환자가 편안하게 씹고 말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수술을 하고 그 중간 단계인 보철을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이 단순히 그냥 이 과정을 쉽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결국에는 수술해 놓은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치료가 끝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중간 단계를 차근차근히 밟아서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임플란트 수술을 한 그 나사 위에 임플란트 보철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 작은 나사로 굉장히 정밀하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과연 얼마나 정밀하게 이가 들어가느냐.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임플란트는 그 치아만 이제 주변에 치아가 있으니까 그 치아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 치아만 보고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전체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우리 얼굴 형태라든지 얼굴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아만 보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그런 치아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더구나 이런 환자분 케이스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뼈가 대부분 다 소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 60% 이상 소실이 된 상태에서 그걸 복원을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그 많이 소실된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의 높이로 얼마만큼의 폭으로 만들어야 잘 유지가 되면서 또 튼튼하게 임플란트 보철이 또 튼튼하면서 또 이물감 없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이게 한 번만에 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그 정확한 값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측정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번의 단계를 나누어서 폭, 높이, 두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추는 단계가 필요했고 특히 오늘 저희가 진행했던 이런 프레임 체크 단계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려 사항들을 한 거에 더해서 심리적인 거 얼마나 환자분의 이런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아가 얼마나 노출이 되어서 인공 잇몸은 과연 얼만큼 만들어 줄 것이냐 그리고 치아 형태는 어떤 형태를 해줄 것이냐 색상은 또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잇몸의 색상도 어떻게 만들어 드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하는 단계에서 또 최근에는 우리가 그 3D 프린터로 임시 치아를 이렇게 꼈다 뺐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들이 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밀도, 기능적인 거, 또 수명에 관계된 거에 더해서 심미적인 거 이런 것까지도 미용적인 거죠.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런 모든 그런 요소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다음번에 오시면 이제 좀 더 좋은 보철이 환자분께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지 착용감이 이렇게 갔을 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전에는 잘 못 먹었는데 이제 하면은 3개월 때도 많이 먹고 싶고 행복합니다. 그 대신 이제 치아는 열심히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정기 점검을 위해 치과를 찾은 문석춘 아버님은 요즘 일상생활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치아가 대부분 상실되면서 가벼운 음식으로만 끼니를 때웠던 시간. 남아있던 치아마저 치주염으로 약해지며 임플란트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시간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저 사업이 좀 실패해가지고 그 신경을 쓰고 술을 먹을 때 계속 빠지더라고. 난 저기는 담배를 평생 안 피웠거든요. 커피로. 이 위에 좀 틀리거든요. 밑에는 이제 2개 있는 거 빼버리고 이게 임플란트 했고 식사할 때도 별로 이제 뭐 야채로 주로 하니까 괜찮았지.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야채로만 주로 먹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를 찾아온 거는 서울의 방송을 많이 봐도 뭐 2, 3개월에 한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개월째 하니까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빨 밑에 2군데에 그 뼈 이식을 했거든요. 그 딴 데는 2, 3개월에 한다는 문의를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해보니까
처음에는 왜 멀리 가나 했더니 길게 가나 했더니 보니 8개월 1년이 딱 맞는 거예요. 보니. 안녕하세요. 예.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예, 따로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예. 예, 오늘 네. 쓰신 거 한번 점검도 좀 하고 네. 그래야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자,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다물어 보십시오. 아시고 다물어 보십시오. 밑에 상태 다 좋으시고 네. 근데 다만 요 안쪽으로 원래 침샘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만 방심하면 이쪽에 뭐 이렇게 치석이나 이런 음식물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안 느껴지시겠지만 그런 게 조금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오늘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자연치라도 계속 양치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저희 쌤이 요거 이제 임플란트를 완료하고 요렇게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요게 오래 쓸 수 있게끔 관리하는 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오늘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상계 환자분은 위아래로 치아가 치주염, 이게 소위 풍치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치주증이 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치아에 잇몸에 염증이 있고 또 이도 많이 흔들리고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치주염은 잇몸 속 세균 감염으로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서서히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통증보다 무서운 건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방치하면 결국 치아 상실로 이어지고 문석준 아버님처럼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치주증이 심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안의 세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유해 세균이 입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또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임플란트 주변에 풍치가 생긴다든지 이제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또 전신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또 입안에 그런 구강 위생 관리도 굉장히 철저히 해서 임플란트 상태가 오래 갈 수 있게끔 그런 구강 환경을 신경 써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상태이고요. 여기 아래쪽 치아는 많이 흔들리고 뼈도 많이 상해서 이를 다 빼기로 결정을 했고 위에는 앞니 쪽 3개가 그나마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또 위쪽은 부분 틀니를 이렇게 치아를 3개를 남겨서 걸어서 하는 부분 틀니를 원하셔서 위쪽은 부분 틀니를 진행을 하고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오론 X 임플란트 보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어떤 얼굴 안모 상태에서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회복을 했고 또 실제로 환자분이 외형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치주증이 많으신 분들은 치료를 하고 나서 뭔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고 또 이번 기회에 이런 구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다시 한 번 더 동기부여가 돼서 이번 기회에 또 예전처럼 관리가 되지 않도록 입안 관리도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전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울로 봤을 때는 잉해 보세요.
요 외쪽 바깥쪽 면은 거울로 다 잘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요 바깥쪽 면은 다 잘 닦으세요. 근데 문제는 보시면 여기 안쪽 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인공물이기 때문에 감각도 없죠. 네. 그래서 안쪽에 이물질이 쌓이면 아버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요 작은 거울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는 거. 요 안쪽으로. 여기 경계 부위. 요 경계 부위를 닦을 때 이 칫솔목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칫솔은 머리가 크기 때문에 요 안쪽으로 솔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요 솔은 이런 구석구석이 잘 들어가는 칫솔이거든요. 임플란트 이후에는 올바른 칫솔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칫솔이 닿기 어려운 경계 부위까지 각도를 바꿔가며 세심하게 닦아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쓰는 습관이 임플란트를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지금은 이제 불편한 게 없죠. 조심하니까. 그 음식을 또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다니 사람들하고. 직장을 가려고 이빨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첫째 목적은 이제 일을 꼭 저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전부 해외에 다 있고 무슨 말 셋인데. 그냥 내가 이제 저는 노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 애들도 이제 같이 안 있으니까 지금 프랑스에 다가 있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게지 뭐 나이 먹었다고 그냥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2년 전 상담만 하고 돌아섰던 임복심 씨가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아랫니 수술까지 마쳤지만 치료 도중 찾아온 뇌경색으로 모든 걸 멈춰야 했는데요. 긴 회복의 시간을 지나 이제 다시 치료를 이어가려 합니다. 위쪽 치아는 이미 손상돼 이를 뽑은 후 전악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의 수술이라 그녀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오래전부터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빨을 했었고 이제 아랫니, 앞니가 안 좋다 보니까 소개받고 갔는데 거기서 마무리를 다 하기로 했는데 내가 아프면서 못하고 운니는 그 전에 한 2000년도에 또 전체로 차사로 한번 했었거든요. 이빨은 위아래를 같이 해야 예쁘게 나온다는 그것도 있고 이제 우연 이빨도 사사로 했기 때문에 별로 내가 생각해도 몇 년은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는 도중에 이제 이빨을 뽑으면서 5개를 한꺼번에 뽑으면서 그 뇌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뇌경색은 순간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다른 데서는 내가 불안해서도 못 하겠고 특히 하는 데서는 그렇고 근데 이제 방송에도 보고 또 상담하고 진료를 한번 받다 보니까는 믿음성이 가서 구체적인 것도 이야기 듣고 이제 이번 26년 3월 달에 와서 하고 오늘 이제 수술하기로 예약을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에 앞서 입안 상태를 기록하는 촬영이 진행됩니다. 현재 치아와 잇몸의 상태, 보철과의 관계를 정확히 남겨 치료 계획을 세우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CT 촬영도 이어지는데요. 잇몸뼈의 높이와 두께, 신경 위치까지 입체적으로 확인해 안전한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많이 긴장되시나요? 예. 오늘 이제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 수술 한 3개 정도 오늘 들어갈 건데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긴장 푸시고 안에 한번 볼게요. 아시고 이쪽에 임시치아가 아직은 잘 버티네. 좀 찌꺽찌꺽하죠? 여기 안에 다 사가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오늘은 여기 뒤쪽 이쪽으로 임플란트를 그냥 눈만 딱 감았다 뜨면 끝날 정도로 빨리 훅 해버릴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네, 걱정 마시고 주사 맞을 때도 우리 보통 주사 맞으면 또 전혀 안 아플 거고 금방 끝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환자분은 예전에 한번 치과에
한번 방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셔가서 전체 임플란트에 대한 상담을 예전에 한번 받으셨는데 이번에 또 중간에 좀 많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셨다가 또 치료를 또 한참 많이 받고 이번에 또 용기를 내셔서 다시 또 방문을 이제 하셨는데 예전보다 앞니가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치아가 2개가 있는데 더 많이 또 상하고 또 그런 상태가 되어서 발치를 결정하고 임플란트를 예전에 상담했던 대로 전체 임플란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뇌경색이랑 이런 전신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환자분이 굉장히 치료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고 또 공포가 많으신 치과 공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치료로 그런 수술이나 피가 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해서 전체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한 오른쪽 3개, 왼쪽 3개, 그래서 총 6개 정도 또는 많으면 7개 정도 이렇게 식립을 하고 또 많이 썩어 있는 앞니는 또 발치를 하고 그리고 전체를 우리가 그 보철로 이렇게 만드는 오로넥스 같은 임플란트 보철을 통해서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능적으로 유지가 어려운 앞니는 발치하고 남아있는 치아 상태와 잇몸뼈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를 하나씩 확보해 나갑니다. 식립된 임플란트 이후 하나의 구조로 연결돼 전체 치아를 지지하는 보철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오로넥스 방식으로 적은 개수의 임플란트로도 전체 치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눈 한번 떠보세요. 금방 끝났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수술이 잘 됐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술 직후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식립 부위의 위치와 간격, 각 임플란트가 계획된 배열 안에서 잘 자리 잡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괜찮으세요? 방금 요 엑스레이 찍은 거거든요. 수술은 굉장히 잘 됐고 골질이 굉장히 약해서 사실 치료 기간을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임플란트 요 뼈에 들어가는 나사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뼈가 약한데 초기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잘 되게끔 하는 디자인도 요즘 많이 발전했고 그다음 또 표면 처리도 임플란트 표면에 UV 라이트를 쬐어서 세포 활성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임플란트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수술 시간도 빠른 이유가 요 사각동 거상이라고 합니다. 뼈 이식을 해서 요 막을 들어 올리는 요 시술이 옛날에는 되게 힘든 시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시술법이나 기구들도 많이 발전했고 이제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굉장히 빨리 간단히 치료가 끝났습니다. 근데 치료는 간단해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을 되게 많이 집약이 된 거예요. 이제 요 다음번에 요 반대쪽에도 비슷합니다. 오늘 요 정도로 한 번 더 수술하고 나면 이불로 지금 뇌경색 때문에 밑에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수술을 좀 짧게 이불로 하루에 고생 안 하시게끔 제가 짧게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전혀 걱정 마시고 또 오늘 집에서 그래도 집에서 요양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몸에 또 무리가 되는 그런 운동은 오늘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상적인 그런 거는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 요 다음 진행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봐드릴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처음에 상담할 때도 믿음이 갔지만 그래도 아랫니할 때 내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 아까 선생님이 괜히 긴장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훨씬 마음이 편안하니 좋습니다. 5, 6개월 지나가면 다 마무리가 된다 하는데 그때 되면은 그동안 5년 동안 못 먹었던 거를 좀 마음껏 좀 먹어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랫니 할 때는 하고 나서도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약간 마취가 되니까 조금 어둔하긴 하는데 엄청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씩씩한 발걸음으로 익숙한 듯 치과로 들어가는 이건락 아버님은 이제 이곳이 너무나 편안한 공간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오래된 임플란트의 불편함으로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상태였지만 이젠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요. 이제는 편안히 식사하고 웃을 수 있는 삶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한 30살 때 양념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말렸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목에 뚫린 상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양념을 먹어가지고 완전히 죽었지. 근데 이제 미군 병원에서 그 당시에 6.25 와중이니까 가서 겨우 살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잇몸이 완전히 녹아버렸잖아요. 중학교 이후로 제대로 일을 가진 적이 없지. 그리고 한 30대 후반부터 한 40대까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치과 그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뭐 갈 형편도 치과가 많지도 않고 갈 형편도 안 됐고 그 여건이 안 됐고 썩어서 빠진 것보다는 잇몸이 나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틀니를 한 20년 이상 했지. 그리고 이게 임플란트가 안 되는 줄 알았거든. 그 잇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딴 병원에서도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막 틀니를 해도 거의 안 썼죠. 그리고 제일 불편한 게 밖에 나가면 이놈을 들고 다녀야 되고 이게 끼워놓으면 안 맞아 이게. 이가 워낙 잇몸이 없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뭐 없어졌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식사는 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한 달째 되는 날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가 들어가고 조금씩 턱의 위치가 바뀌어요. 예전에 우리가 틀니 좀 불편하게 쓰셨던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에 맞춰서 제가 높이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계속 좀 이렇게 수정도 제가 받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학 임플란트 치료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검사 좀 하고 또 높이도 제가 또 조금씩 수정해 드릴게요. 3개월 뒤에 또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6개월 뒤에 그 다음에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근데 중간에 좀 적응이 떨어지면 조금 더 자주 뵐 거고요. 다 물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하시고 다 물어보세요. 하시고 다 물어보세요. 하시고 이쪽이 왼쪽이 조금 높게 느껴지시나요? 오른쪽이 조금 높게 느껴지시나요? 오른쪽이 조금 높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사실은 왼쪽이 조금 더 많이 닿이는 것 같긴 한데 식사는 잘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요게 요 턱의 여기 위치가 아직 조금 불안정해서 그런 건데 조금씩 우리가 그 바뀌는 위치에 따라서 수정이 조금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치료는 다 마무리됐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부분 조정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치료의 중요한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또 혹시 또 요래 쓰시다가 보면 요 고철에 또 문제가 파손이 생긴다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저희는 또 자체 기공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조정 받으시고 제가 한 3개월 뒤에 또 한번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오셔서 혹시 그 전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시면 또 바로바로 오셔서 말씀 주세요. 예,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하시는 거는 주의사항이 없어요. 딱딱한 거, 질긴 거 이런 거 겁먹지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괜찮습니다. 막 드셔야 또 이게 턱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제가 또 조정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뭐 드시고 싶은 음식들은 제한 없이 마음대로 드셔도 됩니다. 예전에 그 치과에 한번 그 21년도 그때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틀니를 치료받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일단은 틀니를 한번 써보시고 혹시 불편하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해보자라고 또 권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에서 이제 환자분 말씀에 의하면 임플란트를 한 2개 정도씩 이제 위에 2개, 밑에 2개를 심고 거기에 꼈다 뺐다 하는 그런 방식의 임플란트 틀니를 이제 치료를 진행하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틀리다 보니까 환자분께서 적응에 실패하시고 많이 불편해서 또 남아있는 치아들 상태가 부러지고 또 많이 썩고 또 치주염도 발생을 해서 전체 이를 제거를 하고 전체 임플란트로 고정이 되는 그리고 내 치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지 또 재차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어금니 쪽이 뼈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얇습니다. 이렇게 종이짝처럼 얇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틀니를 쓰셔가지고 이제 뼈가 위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요 신경관이 이렇게 어금니 쪽에 지나가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는 실제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기가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였고 앞쪽으로만 이 신경관 사이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전체 임플란트를 만드는 오로넥스 치료 방법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가 쓸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좀 불리한 위치였고 또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고 요 기존의 임플란트는 또 같이 제거를 하고 새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만들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었습니다. 초진 때 보면은 실제로 환자분은 주걱턱이 아닌데 이제 틀니로 오래 쓰다 보니까 이 틀니가 닳아서 앞쪽으로 턱이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주걱턱처럼 이 아래턱이 앞으로 많이 돌출된 상태였고 수직고경이라고 합니다. 수직적인 그런 높이가 틀니가 닳아서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완료된 상태를 보면은 전혀 주걱턱이 아닌 정상적인 얼굴의 외형을 이제 가지게 되셨는데요. 이런 수직고경도 회복하고 튀어나와 있는 이런 주걱턱이 적절한 임플란트 보철로 인해서 정상적인 얼굴 형태를 회복을 시켜 드릴 거라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면에서도 많이 낮아진 수직고경 그리고 얼굴 근육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다시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뼈의 소실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플란트 보철로는 저희가 그런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심미적으로도 만족을 시키기 힘든 케이스였는데 이 임플란트 보철에 잇몸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잇몸도 보철로 회복한 그런 케이스를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소실된 임플란트 뼈도 뼈 이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철을 통해서 잇몸뼈도
복원을 한 케이스입니다. 전악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뒤에도 관리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 미세한 이물질까지 제거하는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처럼 치료 이후의 꾸준한 점검은 임플란트를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치료 과정입니다. 치료를 끝내고 근처 카페에 들른 이건락 아버님. 예전 같으면 그림의 떡이었을 단단한 쿠키와 과일.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바삭한 식감을 온전히 즐기며 한 입 크게 베어뭅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이어지는 여유로운 시간. 임플란트 이후 달라진 작은 변화가 그의 일상에 편안한 안정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못 먹다 지금은 이제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임플란트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깍두기더라고. 깍두기. 전에 옛날에는 그 이가 없으니까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깍두기가 제일 먹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3월 1일 날 저녁에 가서 깍두기부터 제일 먼저 먹었다가. 뭐 바람이야 특별히 없고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뭐 특별히 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나이에 뭐 특별히 뭐 바랄 건 없고 그냥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주머니에 털지 안 넣어 다녀도 되고 그게 제일 좋죠 사실. 예전에는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면 그 임플란트 수술에 그런 가이드 수술이나 이런 쪽에만 약간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임플란트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그리고 진단 장비도 발전을 했고 또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한 보철에 대한 그런 소재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보철을 만드는 기술이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임플란트 시술 방식도 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요즘에는 또 보다 손쉽게 빠른 시간에 가능한 그런 경우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은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환자분께서 너무 또 위축되지 마시고 또 용기를 내셔서 또 치과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또 한번 또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또 도전해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을 맛보고 마음껏 웃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순간에는 건강한 치아가 있는데요.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자신감을 위해 당신의 치아 건강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